안녕하세요. 저는 KTNG 스코프 6회 최종 작가로 선정된 정지현입니다. KTNG 스코프 최종 작가로 선정이 되고 동료들과 선생님께 많은 축하를 받았고요. 제 선정작인 데몰리션 사이트 작업이 이제 철거 현장에서 2년 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KTNG 지원 덕분에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떠난 그런 빈집에 제가 들어가서 그 안에 제가 빨간색 페인트로 이제 빨간 방들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철거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매일 밤마다 가서 그 철거되는 과정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살아가는 그 공간인 최소 단위인 하나의 방이 재개발이나 그런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해체되는가라는 그런 그 질문을 던지는 작업입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단지가 재개발로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집이라는 것이 제가 살았던 그런 집이 아파트가 부서지는 것들을 보고 꼭 이제 철거되는 것들이 꼭 안에 이제 인체의 어떤 내부가 보이는 우리를 보호해줬던 어떤 생명체의 그런 인체의 내부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빨간색 페인트로 건물 내부에 빨간 방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재개발 그 지역이 지역 특성상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우범지대이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현장을 찾기 위해서 또 오랜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해서 그런 여러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죠. 대다수의 이런 지원 사업들이 전시를 1회 이제 진행을 한다거나 어떤 뭐 기금을 준다거나 이런 일회적인 어떤 그런 도움들을 주는 반면에 이제 스코프는 그 후보 이제 그런 몇몇 작가들을 선정을 하고 이제 튜터들과 함께 작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지원 사업들보다 더 이제 뜻깊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스코프의 이제 최종 선정 작가로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튜터와 함께 작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이렇게 스코프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장기간 여러 건축 프로젝트들을 건설사 혹은 미술관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스코프에서 제가 익혔던 그런 여러 노하우들과 그리고 작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들, 프로세스들이 아직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많은 그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프가 시작되고 그 사진이라는 매체가 정말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디지털 사진이라는 것도 정착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AI나 여러 기술들을 활용한 그런 사진
매체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계속 그런 새로운 어떤 작품들이나 작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대적인 흐름들을 잘 수용해서 이 스코프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진작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KTNG 스코프를 통해서 제 작업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고 그리고 그 튜터와 발전시켜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작업하는 여러 이제 그 분들이 계실 텐데 작업을 미완의 작업이라도 도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그 사진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여러 좋은 답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KTNG 상상마당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TNG 상상마당과 그리고 KTNG 스코프 프로그램이 아주 오래도록 그 여러 사진 작가나 그리고 이 갤러리나 문화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11회 KTNG 스코프 최종 사진가로 선정된 김승구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서광대교 아래의 밤섬을 도시와 자연, 관심과 배제의 관점으로 효과적으로 풀어냈다고 심사위원분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밤섬 시리즈는 도시 개발을 위해서 밤섬을 폭파시킨 뒤에 50여 년에 걸쳐서 자연에 의해 복원된 그 밤섬의 생태를 기록한 작업입니다. 2011년부터 18년까지 저 혼자서 이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그 안에 복원된 자연과 그 너머에 있는 도시 풍경을 함께 담아서 진정한 공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 그런 작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밤섬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아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섬을 하루 동안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밤섬의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미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부터 이제 출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녔는데 안 되더라고요, 출입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청에 이제 시장실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한 2년여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는 그 가운데 이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혼자서 관공선을 타고 출입하는 게 허가가 되어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스코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작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작업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선정 이후에 작가의 활동, 예를 들면 국내외 전시, 출판, 수상 등의 소식을 뉴스레터나 SNS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공유한다면 작가들에게 더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파급력 또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작업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작업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TNG 상상마당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상상마당은 한국 사진계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 왔고, 특히 스코프를 통해 많은 사진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세상에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작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프로그램으로서 오래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2회 KTNG 스코프 최종 작가로 선발된 김효연입니다. 네, 한 6년 전, 12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마 감각이상이 제가 진행한 가장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같이 스코프 대회를 했었던 선배 작가님들이랑도 같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최종 작가가 됐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었죠. 전혀 기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제 자체도 어떤 KTNG라는 굉장히 글로벌하고 조금 더 친화적인 기업에서 저한테 상을 주시기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라는 문제가 갖고 있는 다층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서포팅 해주시고 그런 주제를 세상에 또 드러내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시고 해서 저는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감각이상은 현재 합천과 히로시마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에서 4세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하면서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진 이야기들을 큰 덩어리로 사진으로 풀어내고 또 영상, 그 이후에 사운드, 그 다음에 아카이브를 모아서 자료집까지 출판하는 굉장히 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감각이상은 가장 그 전에 작품과 차별됐던 것들은 원폭 피해를 당한 1세대에만 조명하지 않고 그것이 거의 4세대에 걸친 100년에 걸쳐서 그 자손들과 가족들에게 내외부적으로 어떤 문제 혹은 어떤 변화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행복들이 그 안에 같이 있는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됐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스코프그라피에 걸린 저 작품은 원폭 피해자 제3세대 여자아이고요. 그 아이랑 같이 저는 항상 촬영할 때 왜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오래 나누고 그 전쟁이라던가 그런 어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 놓여졌을 때 마음들을 많이 교류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전쟁이나 피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물에 잠기는 것 같아요 라는 답답한 느낌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럼 우리 그걸 표현해 볼까? 라고 아이들이랑은 굉장히 스스럼 없이 교류를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뭔가 한 번, 두 번 가서 우리 촬영할까? 이렇게 촬영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은 없었고요. 대부분 굉장히 장시간 동안 그 피사체들과 라포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유대감 속을 기반으로 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토믹 제너레이션은 아주 좁게는 제 작업을 통해서는 원폭 피해자들의 어떤 후손들, 그들이 그 사건을 실제 겪지 않았음에도 받는 내외부적인 어떤 변화나 충격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이기도 하고, 세계 정세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방사능 이슈들 관해서 해양 방출이라던가 원자력의 어떤 그 위험성 관련해서 모두 포괄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모든 작가분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가장 작업을 치열하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작업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그런 무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최종 작가가 선정되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얘기들을 아주 좋은 포맷에서 전시로 풀어낼 수 있었고, 또 지금 전시되어 있지만 책도 만들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 한 번 더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작업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작업도 또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즐겁게 작업하시고 본인의 열정이 세상과 만날 준비가 되었다면 한번 또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사진은 영원히 돌아보게 하는 존재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의 가장 매력을 느끼는 점은 과거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사진을 찍어도 10년 후에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은 그 시대에 맞는 해석을 다시 하거든요. 사진에는 앞과 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얇은 표면으로만 상상력을 극대화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체고, 그래서 생각보다 전 어려운 매체라고 생각해요. 요즘 현 시대는 누구나 어떤 기계로든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남길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누구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저장되느냐에 따라 저는 그 작품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찍는 행위가 사진의 끝이 아니라 찍는 것은 사진의 시작이고 결국에는 10년 뒤에 혹은 더 나아가 100년 뒤에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한테 해석될 수 있는가가 사진이 갖고 있는 아마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존경했던 선배들도 다 이 길을 지나왔고, 제가 또 애정하는 후배들도 이 길을 지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장르가 다큐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또 여러 장르들을 흡수해서 사진에 또 여러 가지 포맷이 있으니까요. 그 사진가들이 뽑힐 당시에는 또 어떤 뭐 그런 설렘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금처럼 10년, 20년 쭉 돌아보면 그 특정 4년, 5년마다 이 사진이 변해왔던 나름의 유행이랄까요? 그때 당시 작가들이 집중했던 어떤 주제의 군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정말 이 스코프란 프로그램이 한국 사진계의 큰 흐름을 아마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네. 상상마당 2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 18년 정도를 스코프가 지속되어 왔다는 게 저는 참 한 명의 작가로서 굉장히 같이 뿌듯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회 스코프 최종 작가로 선정된 이손이라고 합니다. 그 최종 사진가로 선정되기 전에 이제 3인에 먼저 선정됐다가 6개월 뒤에 최종 사진가 결정이 났었는데, 사실 3인에 선정됐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서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최종 선정됐을 때는 또 물론 많이 기뻤지만 내년 전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걱정도 좀 컸었고요. 네, 물론 또 이 스코프 진행하면서 이 작업을 또 전시로 잘 묶어서 관객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최종 사진가가 선정이 되었을 때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좋았고 잘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드리프트 보틀 시리즈는 저 타인의 고통과 저의 사적인 고통 사이에서 좀 진동하고 표류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좀 다가가려고 하지만 밀려나듯이 조금씩 멀어지고, 뭔가 저의 고통에 대해서는 멀어지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좀 붙잡아두려고 하는 좀 일련의 시도들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고 했던 타인의 고통은 길거리에서 좀 반복해서 우연히 마주치는 실종된 이를 찾는 특정 현수막이었는데요. 그 현수막의 어떤 궤적을 따라가기도 하고, 실종된 이가 만났던, 실종된 이가 살았던 마을이 좀 재개발되는 과정을 매달 보름달이 클 때마다 찾아가서 좀 장노출 촬영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가족이 살던 제주로 돌아가서 가족의 주변에서 또 보름달이 뜰 때마다 장노출 촬영을 이어가는 식으로 작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종된 이를 찾는 현수막에 대해서 작업을 처음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실종된 이를 찾는 이가 현수막을 붙이는 행위가 굉장히 긴 시간 이어져 왔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가족을 찾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서 그의 어떤 사적인 의식처럼 느껴졌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차차 작업의 구조를 저의 사적인 의식처럼 구조화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날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보름달이 뜨는 날을 이제 저희 어떤 특정한 날로 잡아서 작업을 의식화하려고 했던 의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초반부터 좀 밤에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지금 뒤에 있는 들풀 자국 같은 사진을 촬영했던 장소들은 재개발로 인해서 가로등과 같은 인공광이 아예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야간에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빛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보름달빛 아래에서 이제 월광으로 장노출 촬영을 하는 것으로 작업을 구조화했었습니다. 뭔가 이 요소들이 되게 뭔가 감정적이긴 하지만 사실 초반에 작업을 진행할 때는 뭔가 저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작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어떤 저의 사적인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 작업이다 보니 너무 감정적으로 흘렀을 때 이제 보는 이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외부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날이나 장노출 촬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사진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차적인 요소들이 그런 어떤 건조한 감정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종자가 살던 마을을 촬영했던 시기에는 좀 건조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제주로 이주하고 나서는 조금 더 그런 감정을 너무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진들을 찍어 보려고 했었고, 실제로 저도 이전보다는 좀 더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 이 작업과 함께 하면서 뭔가 저의 상태나 저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좀 어떤 건조한 비명 같은 거라고 저는 나중에 가서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목이 쉬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뭐 계속 지르는 비명 같은 것이기도 했다가 또 어떤 감정적인 비명 같은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좀 감정의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스코프는 아무래도 이제 사진을 매체로 작업하는 작가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점점 미술계에서 사진을 매체를 특정해서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국내에서는 좀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사진 매체를 다루는 작가들이 뭔가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도 뭐 활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스코프가 거의 첫 뭔가 데뷔 같은 거였어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주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제주로 내려가면서 스코프를 지원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약간 위기감 같은 게 있었어서 제주에 이주하게 됐을 때 뭔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 스코프 선정이 되고 뭔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도 뭔가 제주 서울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계속 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어줬었어요. 저는 정말로 선정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지원을 했었어서 왜냐면 저 이전에는 좀 이렇게 경력도 좀 있으시고 경험이 있는 작가분들이 많이 선정이 되셨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실 3명 안에도 들 거라고 기대를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작업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내보일 때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과감하고 용기 있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엔드 상상마당 20주년 전시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굉장히 뜻깊고요. 여태까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작가들에게 큰 기회와 지지가 되어줬던 만큼 앞으로도 좋은 기관으로서 좋은 제도로서 작가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수혜를 입은 작가로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가가 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